그 성명서 낭독에서 날짜를 잘못 읽었다고 하니 2020년 5월 26일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이호성 교수님께서 선관위에 대한 그 벽 해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유소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는데 4.15 총선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과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과연 4월 15일 날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는지 아니면 그 꽃이 인공 조화를 누가 갔다라는 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한 불행입니다. 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위법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행태를 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행태에 대한 것은 질의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보였던 자의적인 법률 해석, 법 위에 있는 기관과 같이 행사했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10년 1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사위와 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냈는데 특히 이제 행안위에 보낸 공문 내용 중에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투표 용지에 사전 투표 관리관의 사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제외 선거인 명부에 그 명부 정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그때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것을 개정해서 바코드의 정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기호로 하여 QR코드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거 과정상 신뢰 확보가 요망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거 과정상 신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 얘기는 QR코드를 쓰는 순간 선거 과정에서 신뢰 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중앙선관위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보면 사전투표에서 교부하는 그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관위는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이번 총선에서 썼죠. 지금 와서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도 QR코드를 사용했으니 관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몇 번을 반복해도 불법일 뿐이지 불법을 관행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금년 1월 10일에 국회 QR코드 사용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선관위가 촉구했다고 한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 QR코드를 쓰면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미 2018년에 국회에서 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공식적으로 QR코드 사용 근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 개정 없이는 QR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QR코드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QR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거 과정상의 신뢰 확보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결과적으로 4.15 총선에서는 강행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불법과 국민적 불신을 예상하면서도 QR코드를 밀어붙이는 결정을 한 그 과정, 누가 이것을 최초에 기한했는지, 중간에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고, 과연 이게 중앙선관위가 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전원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소수의 선관위원, 상임위원, 사무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앙선관위는 또 1월 10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사전투표용지 사인의 인쇄 날인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에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보면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회속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이 교부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전투표관에 도장 찍는 행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투표용지에 관한 기준을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이 출력한 투표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유효한 투표용지입니다.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도 못 쓸 경우에는 투표력 등과 대조해서 이것이 사전투표관리관에 참관하에 적법하게 교부됐다라고 하고 판단,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있으면 되도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 예외와 예외를 뒀던 겁니다. 이 예외와 예외를 뒀던 것을 법제화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추적 사후에 문제가 돼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구리에서 6장의 투표지가 나왔을 때도 그것이 어느 선거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1년 번호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지에 사후 검증이 가능한 유일한 것은 사전투표관이 직접 자기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래야만 또 아주 나쁜 의도로 사후에 투표용지들이 막 남발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도록 법제화 시켜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역시 법제화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대로 자기들이 이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인쇄 날인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앙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국회에 왜 묻습니까? 답정너라는 말 아십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너는 예스만 해라. 국회 위에 있는 것이 중앙선관위입니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사후에 밝혀져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외 선거인 명부를 좀 정리를 해달라. 어떤 정리? 현행 규정에 의하면 2번 연속 제외 선거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는 거 없이 해달라. 자, 제외 선거인의 투표권 주는 문제는 그 자체로서 또 그게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2번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과연 선거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 당연히 삭제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지 말자고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제외 선거인으로서 과거에 2번 이상 연속해서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거인 명부 삭제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로서 이번에 선거권을 행사한 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있는 해외 선거인 명부를 중앙선관위는 밝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에게 보여준 중앙선관위 행태는 법위의 기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의혹의 중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28일 날 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연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민들은 시험으로 말하면 시험지가 유출됐다, 커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고사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선관위가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다해야지 엉뚱한 동문서답에 4월 15일 날 우리가 보았던 시연이 아니라 재연이죠. 그런 재연을 가지고 이 사태를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